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 챙겨보고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재설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에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 군 당국은 북한 이탈 주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해서 군사행동 4대 지침을 발표한 북한군 총참모부의 대남 전단 살포와 확성기 재설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이에 맞대응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물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2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신천지를 상대로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해 가면서 여행을 강행한 안산시 확진자에 대해서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이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 경비원들을 가족의 이삿짐을 옮기는 일꾼으로 부리고 동대표 회장 자녀의 결혼 축의금도 경비원에게 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비원들은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동대표 회장의 말을 거스르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경찰은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이달 초부터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많이 더우셨죠. 특히 서울은 62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제 더위는 오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걸로 보여서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모자나 선글라스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34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나타내겠고요. 특히 중부 내륙과 전북 내륙, 또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6월 2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덥습니다. 더워요. 6월부터 이렇게 덥습니다. 7, 8월에 어떡할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아까 처음 리드멘트에 예인 MC가 어제 너무 더우셨죠? 그랬는데 제가 저기서 보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덥고 이렇게 더운데 마스크까지 쓰자니까 이제 폭염인데 걱정입니다. 네, 그래도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 세 분은 어떠세요? 저는 어제 이제 무지 더웠잖아요. 네. 근데 어제 전국에서 제일 더운 데가 춘천 지역이었대요. 거기 갔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마스크 쓰니까 부채가 안 통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니까. 네. 그래서 참 어제 땀 한없이 흘렸습니다. 정말. 너무 더웠죠. 더운 날 찾아가셨네요. 네, 또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요즘 운동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요. 어제는 정말 뭐 에어컨 틀고 뭘 틀어도 운동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확실히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날씨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는 다행입니다. 집에서는 에어컨을 이제 전기세가 아깝다고 안 켜잖아요. 네. 병원 가면 시원해요. 하루 종일 이렇게 환자를 유인하시나요? 환자들 때문에 항상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그래도 낮에는 살만한데 병원에 계신 오후에 되면 에어컨 끄거든요. 네. 그때부터 점점 더워지니까. 야간 진료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그래서들 은행에 갔었잖아요. 은행 가면 시원했어요. 시원하니까. 네, 지나다니다가 더우면 한번 슬쩍 들어가곤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제는 너무 덥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뭐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몸이 좀 축나고 지친다 이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사계절에 뚜렷한 동아시아 지역에 특히 이제 여름철을 지내기가 가장 어려웠거든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여름이 이렇게 가장 무덥고 그래서 힘든데요.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기가 허해지니 마땅히 기를 보호해야 된다. 다른 계절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특히 여름철에 그렇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초복, 중복, 말복해서 특히 여름철에는 보양식을 때에 맞춰 챙겨 먹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이야 이제 냉방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해야 되는 분들, 노동하는 분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냉방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내는 노인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에 탈수, 일사병, 또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름철 건강 관리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름철 건강 관리에 다들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특히나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여름철에요.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건강관리에 더 힘을 쓰셔야 돼요.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체력적으로 더 약해서 건강이 상하기도 쉽고요. 또 여름철에 건강관리를 잘못하면 우리가 참 억울해하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날이 더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벼락치기로 다이어트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런 얘기 들으면 뭐랄까 좀 배신감 느끼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오히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살이 더 찌기 쉬운 것뿐만이 아니고요. 당뇨, 심내혈관 질환 이런 질환에도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철 건강 관리, 특히나 여성들의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풀어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독보적인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죠. 가수 유진아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너무나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 목소리는 국악 한 스푼이 더 들어가서 더 감칠맛 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히트곡도 많으시고. 네. 저 개인적으로 고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인생을 고추에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럼 고추 노래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짤막하게 한번 들려주시면. 세상 살이가 인생 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침대도 바로 나오시네요. 저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아니, 이 노래를 들으니까 바로 어디 한 곡이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아니, 그런 제가 느낌이 들어요. 딱 조사해본 바로는 송가인 씨가 트로트 하다가 이제 그 국악 하다가 트로트 쪽으로 넘어오셨다고 했는데 사실 원조격이시라고. 제가 원조겠죠. 왜냐면 또 연배도 연배고 선배라서 네. 저는 원래 7살 때부터 네. 민요, 판소리 이런 LP판에 들고 그 장항운전전 이런 거를 쥐야 쥐야 이런 소리만 듣다가 네. 월사금을 내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제대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야, 여기서 월사금. 오래됐죠. 월사금이 나오니까 연식이 나오는 거야. 제가 그 얘기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하지 말라 했는데 제가 좀 애가 좀 솔직해서 월사금을 5,000원씩 내고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해갖고 고등학교를 서울로 유학으로 왔어요. 서울로 유학 와서 대학교를 추계술대학교 좋은데요. 판소리 전공을 하고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왔으니 제가 가인 씨는 저한테 얼마나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 친구는 한 방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고 네. 단계 저는 차곡차곡, 밟아서. 예, 왔으니까. 세단 올라간 거지. 아, 근데 이게 발성이 사실 다 다르잖아요. 국악 발성이랑 완전히 대중가 틀리죠. 발성이 다른데. 제가 데뷔곡이 저 하늘별을 찾아인데요. 처음에 데뷔할 때는 국악인으로 활동하다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느 곳에서 이랬잖아요. 지금은 오늘은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청아해지고 간드러지고. 그렇죠, 네, 네. 처음에는 한 여기에 소리가 걸려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걸려. 그렇지. 다 두성하고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트로트는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어떤 노래를 해도 국악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럼 그런 부분을 송가인 씨도 약간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 선배님 노래 발성법 듣고 배워서 우리가 모창을 제일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 친구는 제 노래 듣고 가요 무대나 뭐 이런 데서 듣고 선배님 노래 듣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은연중 스승이시네. 레슨비를 안 주네. 아니, 근데 그런 발성이나 독창적인 음색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
이 건강 관리도 독보적이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33년째 44 사이즈를 이야. 유지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호리호리해요, 늘. 원래는 마르신 거예요, 체형? 아니에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말라깽이였고 일지암 몸이었는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오니까 서울에 오니까 너무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게 많은 거야. 특히 햄버거. 그리고 꽈배기도 서울 꽈배기하고 부역 꽈배기하고 틀려요. 맛이. 그죠. 네, 그래서 또 엄청 먹었어요. 그때 제가 키가 164에 68kg 정도 나갔어요. 제 인생에 가장 통통했겠네요. 통통했어. 근데 그때도 선생님들이 저한테 살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 예쁘다고. 그리고 또 국악을 소리를 하면 배통이 커야 되니까 소리는 또 지대로 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딱 입학을 하니까 교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니까 옷이 예쁜 것도 너무 많은데 저 혼자만 뚱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커피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커피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냥 아무 상식도 없이 잠을 안 자면 아마 살이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한 발상이네. 네, 위험한 발상이냐. 그래갖고 머그잔에다가 스푼으로 10숟가락을 넣고 따뜻하게 타서 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맞고 완샷. 야. 커피를 한약 먹듯이 했어요? 한약 먹듯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강의 받으러 가면 첫 강의는 거의 뭐 이렇게 자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11kg가 빠졌어요. 잠깐만, 여기서 빠져. 확인해야 돼. 다이어트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거 괜찮습니까? 지금 뭐 월사금을 보면서 연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연식이 나오는 다이어트고요. 네. 저렇게 하시면 몸 망가지니까 아, 요즘 저러면 안 그럼요.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11kg 빠지기는 빠졌는데 뭐 위염, 만성, 십이지장 그렇지, 이렇게 배양 되지. 그리고 아이고. 제가 그때 국악인으로 활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방송을 나가야 되는데 6시 이후에 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풍선 아, 그래요? 이렇게 돼서 이뇨제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뇨제를 처음에는 한 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6, 7알을 먹어도 소변을 못 보고 그리고 변비약을 뭐 2, 3알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안 들으니까 그냥 한 주먹씩 털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먹고 싶으니까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되잖아요. 밥을 많이 먹고 화장실에 가서 다 토하면 어떻게 돼요? 위 하숙 있죠? 그러니까 위가 요 밑에까지 내려왔을 때요. 그때 보니까. 그래요. 장이 있어야 되는 자리까지 위가 갔어요. 진짜요? 그럼 장은 어디 갔지? 장하고 아마 위하고 걔들하고 같이 친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는 젊은 나이에 요절해 죽겠구나 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그때부터 등산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위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는 그때부터 찾아다녀가면서 네. 부가연동에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네. 학교 다닐 때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제가 아침형 인간이라고 했듯이 네. 일찍 가서 과일, 맛있는 과일 다 사고 그리고 김치 쫙 포기김치 담고 그래갖고 식이요법 해갖고 한 10년 걸리더라고요. 낫는 기간이. 망가지는 건 한 달. 고치는 그렇죠. 건 회복하는 건 10년. 그게 지금은 10년. 괜찮으신 거예요? 지금은 애가 건강해 써있지 그게 않아요. 에너지도 보기에도 있고 그래요. 에너지 네네. 뭐. 예. 기도 있고. 예, 그렇죠. 뭐 여름도 걱정 없으시겠어요? 저는 다행히 겨울은 너무 싫어하는데 여름에는 아주 그냥 어저께 날씨 너무 더웠다 그죠? 저는 나가자마자 내 스타일이야. 너무 짠짠해. 약간 전반적으로 약간 이 네. 과장과 MSG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아니요, 진짜. 저 진짜 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땀이 물론 더우면 몸에서는 나지만 얼굴에는 땀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천상 연예인인가? 아니 그리고 이렇게 저 호리호리하고 이런 분들이 여름을 좋아하더라고요. 좀 이렇게 겨울에 가리는 걸 싫어해. 그렇죠. 유진아 씨가 이제 얼굴에 땀이 안 나는 게 천상 연예인인가 아니라 나 소음인인가?
체질적으로 몸이 찬 체질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이제 무더운 여름철이 그나마 낫죠. 그래서 이제 뭐 이열치열한다고 따뜻한 거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소음인들한테 주로 해당되는 건데 이열치열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데 약성이 따뜻한 약성의 식품을 그걸 또 탕으로 해서 뜨겁게 먹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체질적으로 맞는데 유진아 씨는 맞는데 열이 많은 분들이 이열치열 하다 보면 열 조절이 안 돼서 온열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을 너무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너무 체온이 높아지고 땀이 비 오듯이 나면 이열치열해야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시원한 음료, 약간 서늘한 식품을 좀 섭취해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적절한 응급처치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다고 해서 모든 체질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아,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철에 건강 관리를 더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중장년 여성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여기 있어요, 지금. 네. 무더운 여름철 여성 건강 사수 대작전 이렇게 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자외선에 타들어가는 피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외선에 타들어가요. 네. 피부가. 이제 자외선 노출은 뭐 남녀 누구나 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노출이 되죠. 그런데 여성들이 자외선 노출에 대한 피해가 더 큽니다. 그 이유는 여성의 피부가 남성의 피부보다 더 예민해서 그렇거든요. 보통 이제 자외선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기미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기미 이외에도 또 화장품, 또 이렇게 선크림 바르시면서 알레르기나 두드레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부 가려움증, 또 수포, 발진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통계를 보면요, 여름철 6월에서 8월 기간 동안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자외선으로 는 피부 이렇게 피해 정도가 2배 이상 높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여름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 중에도 유진아 씨는 또 가수니까 늘 또 야외에서 공연 뭐 이런 거 있고 또 실내에서도 조명을 받잖아요. 네. 그럼 피부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진짜 여름에는 그게 고민이에요. 기미 생길까 봐 걱정이고 피부가 건조해지잖아요. 네. 특히도. 그리고 검버섯도 나오고. 근데 저는 이상하게 여름을 좋아하니까 선크림을 안 발라요. 안 돼요. 네. 전 등산을 그렇게 해도 네. 선크림 잘 안 발라요. 그래요? 진짜. 잘난 척하고 안 바르는 거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태양과. 예. 태양과 그래서 생겨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침 2시 반에 일어나서 예. 스트레칭하고 반신욕하고 야, 다 하고 왔어요? 다 하고 왔어요. 그리고 꿀팩하고. 아침에? 네, 마늘 꿀팩 저 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따라들 하시고 계셔서 아실 거예요. 마늘팩을 하니까 이 기미가 없어지고 특히 건조함이 없어요. 네. 자외선을 이기시는 분 제가 처음 이거 봤거든요. 뭐 과학적으로 해부를 한번 할까요? 이게 자외선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피부에. 그럼요. 자외선은 사실 피부의 주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진아 씨를 위해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거. 왜 한쪽이 더 왼쪽 많이 주름이 많네요. 그렇죠? 양쪽이 완전히 확연하게 딱 차이가 나죠. 저쪽을 많이 짠 거지. CG 같은데 맞아요. 네. 이분이 트럭 운전수예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늘 트럭을 운전을 하신 거예요. 총 28년 정도 기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을 창문을 통해서 왼쪽 얼굴만 계속 봤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얼굴이 이렇게 많이 변한 거죠. 주름이 지고 탄력을 잃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외선 때문에 피부 형태 자체가 가죽처럼 두껍게 변한 거 보이시죠? 자외선을 이기겠다고 하시면 진짜 조심하세요. 저렇게 될 수가 아니, 있어요. 어떻게 자외선하고 싸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강해지지 않나. 아니야. 그게 면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자외선만큼은 면역력이라는 게 없어요. 자외선은 받았을 때 피부 세포도 손상시키고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파괴시켜요. 콜라겐. 탱탱하게 콜라겐이 차 있어야지 우리가 피부에 주름도 없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되는데 그거는 면역력이 생긴다거나 항체가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외선의 노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탄력을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혹시 나가면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잠시라도 좀 피해보려고 이 건물을 가야 되는데 막 뛰어서 가고 가리고 가고 그러거든요. 오늘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태양보다 빨리 뛴다고? 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사실은 뭐 뛰어서 실내로 간다, 뛰어서 차 안으로 간다, 네. 그늘로 간다, 그 안에도 자외선이 있어요. 아. 자외선은 가시광선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반사가 된다거나 투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해 있다, 실내로 있다라고 하더라도 기미나 이런 색소 질환을 일으키는 자외선은 늘 존재를 하고요. 네. 우리가 일단 자외선이 쬐어요. 그러면 10분 정도 노출되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네. 한 번 쬐면 내 피부에 72시간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72시간. 트럭 기사분도 봤지만 트럭 네. 기사분이 하루 종일 운전한 게 아니고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노출이 됐는데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5분, 10분을 꾸준히 아유 괜찮겠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그럼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일단 침투를 했으니까 그냥 뭐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없죠. 어차피 72시간 남는 거라면 포기하자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어쨌건 자외선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피부가 파괴되는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외선 양이 많아지게 되고 오래 노출이 되면 피부가 후끈후끈해지잖아요. 네.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피부 온도가 41도가 넘어가게 되면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깐 내가 한 30분, 20분 정도 나갈 거니까 자외선 차단제 바르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잠깐 외출하더라도 실내에 있더라도 특히 요즘처럼 자외선 지수가 강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콜라겐이 파괴되지 않도록 뭐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더욱 쑤시는 관절. 관절이 그래요? 아, 관절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이게 갱년기 같은 거 와도 관절이 막 굉장히 생기지 않아요? 괜찮으세요? 저는 아직 늘 등산을 한다잖아요. 저는 관절 그러니까 뭐 아무 이상 관절에 없어요. 아무 이상 없죠. 한 15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프지 말고 예. 관절 걱정 없이 뭐 갱년기가 되면 관절이 안 좋아지고 한다고 하지만 저는 꾸준히 왜 많이 걷고 이러면은 관절 위에 무릎 위에 뭐가 하나 보호망이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가요? 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유진아 씨는 워낙에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직 관절통이나 관절염이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관절염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 중에서 무려 72%가 여성분들이에요. 관절이 훨씬 넘죠. 왜 여성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는 세 가지를 따져요. 첫 번째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유진아 씨가 관절염이 없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절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연골로 이렇게 같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아까 운동을 열심히 하면 관절 위에 막이 생긴다는 게 근육이 강화가 되게 되면 얘네들이 지지를 해주게 되니까 아무래도 관절이 받는 압력을 이렇게 분산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근육량이 좋으신 분들은 관절염이 적은데 여성분들은 태생적으로 남성분들에 비해서 근육의 양이 약하고 근력이 약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완경. 때문에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지켜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연골 같은 경우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 크거든요. 그 완경이 찾아오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하게 되면 뼈의 연골 자체가 약해지게 되고요. 또 하나는 완경이 돼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 콜라겐이 감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콜라겐도 연골 안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감소를 함으로써 연골 자체도 약화가 되고 연골을 구성하는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탄력도도 약해지게 되니까 이런 종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남성보다는 여성 관절염 환자가 많은 거죠. 네. 아니 근데 특히 계절 중에 여름에 관절이 더 무너질 수 있다.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뭐 여름에 특히 이제 무너질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를 더 넣으면 장마철이 여름에 있잖아요. 네. 여름에 장마철이 있으면서 이제 어른들이 또 이런 멘트를 많이 하세요. 습기하고 관계가 있는 그렇죠. 무릎이 쑤시는 거 보니까 내일 비가 비가 오려나 올 것 보다. 같다. 얘야 빨래 거더라 이거. 그렇죠. 열지게 되셨네요.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근거가 있는 이렇게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풍선 노래 보신 적 있어요? 풍선을 이제 불어서 가만히 이렇게 땅 쪽에 놔두면 네.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있는데 이걸 띄우면 위로 올라가면서 커집니다. 이게 공기 중에 기압이 낮아지면서 팽창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북전단이 가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서 공기 중에서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를 장시간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 얼굴이 붓고 손발이 붓죠. 맞아요. 이것도 기압이 낮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야. 그런데 우리 관절 안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이걸 관절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기압이 낮아지면 장마철 같은 경우에 기압이 낮아지면 확장을 하니까 관절이 통증이 나타나고 또 압박감이 생기면서 강직도도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있을 때는 관절 건강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벌써부터 언니들 난리예요. 아플까봐. 그럼. 그리고 우리 또래들 이렇게 자다가도 이렇게 좀 뻐근한 감이 있어서 잠 못 자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이고. 네. 네. 제 친구들도 등산하자고 그러면 아주 도망들 가요. 관절 때문에. 자, 다음 거. 무너지는 근육과 몸매. 근육 얘기 지금 좀 나왔는데 네. 몸매도 좀 옛날 같은 그런 몸매가 아니죠? 유진아 씨는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몸에 좋다고 그래서 단백질을 좀 조금 더 예전보다 많이 먹었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배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미치겠어요. 걱정돼서. 아니 허리 사이즈가 자꾸 늘어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그냥 퍼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뭐 우리가 여름철에 더위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더위를 먹는 게 누구냐? 우리 몸속 기관 중에 근육이에요. 왜냐하면 그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건데 땀으로 물이 나가기 위해서 근육에서 이제 수분을 자꾸 갖다 뺐다 쓰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많이 빼면은 또 보충 안 해주면 근육이 손상을 입게 되고 손상된 근육 조직은 이제 제거가 되니까 여름철에 갑자기 이제 근육이 확 빠지면서 무기력하고 이렇게 하는 증상이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걱정이에요.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근육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없는 와중에 여성분들은 근육이 더 빠진다고 하면 이거 너무 걱정돼요. 네. 여성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생적으로 근육량이 더 적어요. 남성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서 더 빠지면 건강 문제도 더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근육량이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이전에는 근감소증을 그냥 하나의 현상, 노화 현상 같은 거라고 봤다면 이제는 골다공증 같은 질병의 일환으로 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을 좀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근육이 부족한 여성분들이 여름철에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더 근육이 빠진다. 그러면 일단은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대사량이 감소를 하겠죠. 살이 찌기가 쉽고 비만이 오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문제들은 물론이고요. 심내혈관 질환도 부를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치매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망률은 얼마나 높아지냐면요. 9배나 높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예. 거죠. 자, 이런 걸 다 관리하면서 탄탄한 피부, 동안 피부, 몸매, 근육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오늘 유진아 씨 집으로 다녀온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화창한 오후 한눈에 봐도 프로 선수 같은 포스를 풍기며 등장한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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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아입니다. 평소 운동 마니아로 알려진 그녀가 요새 푹 빠진 운동은 바로 자전거 타기. 자전거 타면 일단 등허리 살도 다 빠지고 그리고 허벅지도 굵어지고 그리고 이 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가 확 해소가 되죠. 그리고 또 나무 구경하고 요즘 얼마나 좋아요. 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자전거 타는 거 이렇게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키 166cm, 몸무게 52kg. 30여 년 44 사이즈를 유지 중인 그녀의 비결이 궁금한데요. 매일 윗몸 이렇게 하고 산도 타고 PT도 받고 수영도 하고 해야 이런 몸매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또 쉽게 되는 몸매는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그 비결 한번 알아볼까요? 그녀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깔끔한 거실 한쪽에 자리한 그녀의 사진들. 역시 가창력으로 인정받은 가수답죠? 엄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세요. 인사 좀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뭐 그렇게 하지 마. 안녕하세요.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켜야 될 때 오늘 따님 댁에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요.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왜 자주 자주 오지. 오세요? 돈 타러. 아니야 이어지 뭐. 어머니가 자주 오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야, 베란다에 자리한 넓은 텃밭 때문. 차문 열었다? 아 진짜? 이거 봐.
어디 보여주세요. 어머니가 손수 심고 정성스레 가꾼 식재료들로 가득한 텃밭. 웬만한 먹거리는 이곳에서 다 공급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엄마는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으시대. 그리고 당신이 또 할 일이 생겼잖아. 올 농사는 거의 제가 진 게 아니라 엄마가, 김무순 여사님이 다 지신 겁니다. 오늘의 밥상 재료 역시 바로 따서 준비하실 거랍니다. 세개 닦고 있네. 고개 곱게 넘어가도 또 한국에 남았네. 돌아가도 돌아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다 맵다 매워. 과연 오늘의 메뉴는? 오늘은 냉채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냉국 아세요? 냉국. 네. 그거 좀 냉국. 제가 해볼게요. 전 평소에 요리는 잘 하시는 편이에요? 아 진짜 저 유장금이라고 소문 못 들었어요? 유장금. 네, 제가 유장금이에요. 자, 그럼 유장금이의 음식 솜씨 한번 볼까요? 나는 먼저 오이 냉국. 오이를 자르는가 싶더니 아이고, 틈틈이 피부 관리도 빠질 수 없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에 집중. 피망과 고추, 불린 미역을 적당히 썰어준 뒤 마늘 그리고 깨소금 한 큰술씩, 마지막으로 새콤한 맛을 내줄 식초를 듬뿍 부어줍니다. 혹여나 실수할까 옆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니. 양념을 조물조물 묻혀준 뒤 다시마 우린 물을 부어주고 얼음 동동 띄워주면 완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크고 나서는 잡채를 좋아해요. 맛있는 건 알지만 잡채는 살찌는 음식 아닌가요? 칼로리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당면을 쓰면 살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천사채입니다. 천사들이 먹는 거. 제가 전사채는 다시마의 알긴산 성분으로 만들어 다이어터들의 인기 식재료로 꼽히는데요. 여기서 그녀의 비법 공개! 꼬들꼬들한 천사채를 당면과 같은 식감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끓는 물에 풀어둔 천사채를 넣은 뒤 소금과 식소다를 더해 찰랑찰랑 풀어졌다 싶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손처럼 보들보들해지기 시작했어요. 삶은 천사채는 면 대신 다양한 요리에 활용 가능한데요. 당면과 칼로리를 비교했을 때 약 3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콩국수 좋아하시잖아요. 콩국수를 국수로 하지 말고 이거로 하면 훨씬 더 살도 안 찌고 몸매도 좋고 해초류니까. 자, 다음은 시금치, 버섯, 당근 등 잡채에 들어갈 재료들을 손질한 뒤에 함께 볶아줍니다. 그리고 삶은 천사채와 함께 간장, 설탕 등 양념장을 만들어 넣어줍니다. 엄마표. 자, 이제 버무려만 주면 끝! 이렇게 직접 딴 채소로 완성된 청정밥상 완성! 아 맛있겠다. 내국 맛있겠다. 된거? 엄마 먹어봐. 간. 맛있네. 맛있어? 오이 냉국은 들어갈 것 합격! 그렇다면 천사채 잡채는? 맛있네. 금방 있어도 맛있네. 엄마, 나 노래하지 말고 그냥 이거 요리만 할까? 노래. 여기서 돈 많이 벌겠냐? 노래에 돈 많이 벌게. 진아 씨도 살 안 찌는 잡채 한 입. 내국 맛있다. 냉국 맛있어? 자,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이제 동안 피부로 유명한 그녀의 피부 관리 비법을 공개할 시간. 그녀를 동안 피부로 만들어준 1등 공신은 바로 클렌징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깨끗하게 닦는 게 중요하지. 그러고 나서 보습이 되는 거지. 깨끗하게 닦지도 않고 노폐물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줘도 이 아이가 못 먹잖아요. 이거는 계란 흰자. 그 계란 흰자예요. 이렇게 달걀 흰자만 걸러 거품을 내주면 그녀만의 천연 클렌징 완성. 이게 클렌징에는 최고야. 봐봐요. 얼마나 피부가 예뻐지는지. 최소화하는 거예요. 클렌징, 폼 클렌징을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헹궈주는 것도 꼼꼼히. 과연 그 결과는?
이야, 피부 미녀로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좋은 화장품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안이 제일 중요해요. 피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입꼬리를 개구리 뒷다리. 세안 후에 피부의 탄력을 높여주는 페이스 요가도 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비법이 있는데요. 저는 윤광수 씨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박수가 누구요? 광수. 네? 이게 광수야. 그녀의 피부를 지켜준 장본인. 윤광수라고 윤기 나는 얼굴에 아하. 빛나는 광자에 물수자에 엄마. 광수 씨를 이게 콜라겐이 엄마. 마지막으로 그녀의 동안 피부 비법은 바로 콜라겐. 평소 꾸준히 챙겨 먹고 있다고 하네요. 광수 씨 이거 우리 애인이니까 자 러브샷 해. 완샷이야. 완샷. 그녀의 비법은 스튜디오에서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 진짜 이 영상 보면서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저 민낯이 어쩜 저렇게 예쁘세요? 이쁜 건 아니고 좀 그냥 전 매일 일일팩하고 그 계란 흰자로 해서 그런지 네. 그리고 제 꼴팩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서 그런지 깨끗해요. 네. 근데 그 달걀 흰자팩 저도 좀 해보고 싶다 싶었는데 근데 이게 젖기가 이거 엄청 접기 되시죠? 너무 힘들어. 근데 여자하고 집은 부지런해야 된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피부 관리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그 커피 요즘 그 뭐지? 달고나 커피. 그런 거품 내다가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거품 내긴 좀 힘들어도 확실히 피부엔 도움이 되는 거죠? 달걀 흰자에는 이제 주로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많아서 피부 세포를 재생하는 효과도 있고 세정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나 블랙헤드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번들거리는 이제 피지 분비가 많은 분들은 모공을 축소시켜서 피지 배출도 늘려줄 수 있죠. 아까 보니까 꿀도 한 스푼 넣으시던데 네. 꿀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게 되면 보습 작용도 좋아지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소염 작용도 있죠. 이렇게 가볍게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도 진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덧붙여서 동안 피부 비법 하나 또 더 제안해 주실 게 있다면서요. 네. 한동안 선생님.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름철 피부의 기를 살리고 순하는 촉진하는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지금 나오네요. 네. 그렇죠. 한동안의 네. 플러스 원입니다. 네, 한동안의 플러스 원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이제 한의학에서는요, 폐주피모라고 말합니다. 뭐 자막이 안 나오나요? 폐주피모. 폐가 피부와 모발을 주관한다. 그래서 폐가 건강해야 피부가 건강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폐를 강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오장육부는 서로 짝이 된다고 보는데요. 폐와 짝이 되는 게 바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건강해도 피부가 건강해지는데 여러분 보면 장 점막과 피부는 서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기운이 상통한다고 보기 때문에 폐와 대장을 강화시키는 이렇게 지압법과 간단한 체조를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피부의 기를 살리는 체조입니다. 한트에서 만나봅니다. 한트입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는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이제 지압법은 이제 두 군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먼저 폐경에 있는 척택혈입니다. 척택혈. 척택혈은 폐경이 이렇게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척택혈은 인대가 하나 잡혀요. 가운데 인대. 인대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이죠. 아하. 그래서 제가 한번 정수 씨 걸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인대가 하나 잡힙니다. 네네네. 인대 바깥쪽, 엄지손가락 쪽. 아하. 움푹. 네. 그러니까 팔꿈치 오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아하. 바깥쪽. 아하. 여기가 바로 척택혈입니다. 아하. 이 부위를 자극해주면 피부를 윤택하게 해줘요. 그리고 좀 피부가 건조하고 마른 분들이 이 부위를 자극해주게 되면 피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대장을 자극해서 장 점막을 자극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위는
이 부위가 바로 대장경인데요. 네. 팔꿈치를 구부리면 구부리면 무늬가 끝나는 부위가 있죠. 네. 이 부위가 바로 아, 곡지혈입니다. 곡지요. 그렇죠. 곡지혈.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이렇게 자극을 해주면 되는데 이 곡지혈은 좀 몸이 비만하면서 네. 피부에 염증성 질환이 많고 네. 땀이 많은 분들 아. 그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아하. 그래서 같이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같이 눌러줘도 좋아요. 아, 같이 이렇게. 눌러줘도. 이렇게? 같이. 그렇죠. 같이. 꼬집듯이 이렇게. 그렇죠. 한꺼번에.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폐가 뭐고 대장이 뭐냐 그러는데 폐경이 여기서부터 제가 살신성인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프로그램을 위해서. 여기 이게 척태결이에요. 예. 대장경은 이렇게 흐릅니다. 아하. 이렇게. 이게 경락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폐경과 대장경이 서로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이 부위를 쓰다듬어 줘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죠. 쓰담. 폐와 대장을 한꺼번에 자극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오호. 그리고 이제 아까 보니까 유진아 씨께서 이렇게 뭐 복식호흡도 좀 하시나 봐요. 네. 호흡법도. 아침에 네, 일어나서, 네. 예. 네, 아침에 뭐 새벽에도 복식호흡 하고 그러신다는데 호흡은 우리 몸의 순환 상태를 개선시켜서 혈액 순환도 촉진시키기 때문에 피부를 건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호흡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흉식호흡. 그렇죠. 흉식호흡은 숨을 들여 마시면 가슴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흉식호흡입니다. 대부분 흉식호흡을 하죠. 그런데 흉식호흡은 폐를 강화시킨다고 본다면 반대로 복식호흡은 장을 강화시켜요. 아하. 대장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시면 배가 나와야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들이마시면 배가 나오고 내뱉으면 배가 들어가. 이게 잘 안 되면 배 위에다 손을 대고 느껴보시는 거예요. 들이마실 땐 배가 나오고 잘 되시나요? 네, 됩니다. 여성분들은 전 진짜 잘 돼요. 그렇죠. 유진아 씨는 좀 이상해요. 워낙에 가수 발성이 복식 그렇죠. 아니 여성분들은 원래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네. 국악도 하시고 그러죠.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복식호흡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신경 많이 써보시고 흉식호흡 할 땐 준비 운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팔을 편하게 떨어주시고 자 어깨도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 그리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흉식호흡을 하시면 되고 복식호흡은 장을 준비 운동해야겠죠. 장을 준비 운동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한번 돌려주시고 돌려봐. 반대로도 네. 돌려줘. 자 배꼽의 양쪽에 보면 대장을 자극하는 천추혈이 있습니다. 한 3cm 정도 네. 그 부위에 손바닥을 대고 자 후상방으로 밀었다가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복식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장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장을 지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압과 이 순환 체조를 순서대로 명가수 유진아 씨의 노래에 맞춰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음악 주실까요? 아, 이 노래 좋지. 척태결, 척태결, 쓰리쓰리쓰리랑 자, 복지열. 아리아리 쓰리쓰리 선생님 춤만 추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네, 척태결, 복지열. 그렇죠. 쓰다듬기. 반대쪽도. 자, 팔떨기. 팔떨기. 자, 어깨도 한번 돌려주시고. 네, 자, 펴시고. 가슴 앞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세요. 가슴이 나오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한 번 더. 동작 크게. 자, 허리 한번 돌려주시고. 반대로도. 한 번만. 자, 장은 천추혈을 후상방으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네네. 복식호흡 하겠습니다. 배 앞에 손을 대고 숨을 들여오면 배가 나오게 천천히 내뱉으세요. 한 번만 더. 배가 들어가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유진아 씨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평소에 워낙에 밝게 사니까 더 저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운동, 뭐 체조 이런 것도 그렇지만 유진아 씨가 유장금, 진면목을 발휘하던데요. 예, 음식이 저는 뭐. 한식만 잘한 유장금입니다. 아, 뭐 너무 잘하세요. 근데 등산도 좋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등산을 제가- 뭐 가져가세요, 주로? 갈 때 뭐 오이 같은 것도 많이 가져가고 수분 보충. 오이하고 물, 제가 먹는 물하고 가져가서 예. 혹시 안 가져가면은 또 아저씨들이 주세요. 자급자족. 예. 오이가 실제로 이제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물 드신다고 봐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이 자체에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네. 비타민 C가 우리 몸속에서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또 자외선과 같은 것을 막아서 우리 피부를 또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상시에 오이를 좀 붙이고 먹고 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오이 습관이라고 사랑.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 박사님도 그럼 비법 하나 더 알려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차윤환의 플러스 원은요. 자, 우리 몸 속에서 무너질 수 있는, 건강이 무너질 수 있는 3개의 부위를 케어하는 3케어, 3C 식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C는요? 자, 일단은 첫 번째 C는요. 바로 열어주세요. 당근. 당근입니다. 당근은 D 아니에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햇빛. 아, 뭐라고 못 들었어요. 눈이야. 아니야. 네. 비 아니냐고요? B가 아니라. 자, 캐럿, 그래서 C입니다. 네. 자, 일단 우리가 피부에 좋은 거 오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당근 역시 피부에 참 좋은 채소 중에 하나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를 만들 때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해야지 되는데 이게 뭐냐면 피부에 있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비타민 C가 없으면 합성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당근 속에 있는 비타민 C나 또는 비타민 A 같은 것들이 피부를 망가뜨리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근을 여름철에 좀 드셔주는 게 여러모로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C도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관절을 살리는 식품입니다. 자, 커리. 즉, 카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카레. 강황이라는 재료, 뭐 울금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재료를 쓰는데 거기에 보면요. 터마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터마신이 관절염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관절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 네. C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근육을 보호하는 C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3C입니다. 준비됐으면 열어주세요. 이게 하얀 가루 가루네요. 정체가 뭔가요? 맞춰보세요. 뭔지 한번. 밀가루? 밀가루는 아닌 것 같아요. 콜라겐. 아까 C니까, 윤광수 씨의 C니까. 정체. 네, 맞습니다. 콜라겐. 세 번째는요. 근육을 지켜주는 세 번째 C. 콜라겐입니다. 오늘 제 상식을 파괴하는 뭐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당근도 눈에 좋은 줄 알았는데 피부에 좋다 그러고 콜라겐도 피부 아닌가요, 보통은? 일단 우리가 피부라고 얘기할 때 피부 자체에 어떤 그 콜라겐이 있거든요. 그걸 합성하는 데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는데 피부의 탄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피부는 껍질이에요. 속이 찬찬히 차 있어야 되거든요. 속을 찬찬하게 차 있게 하는 게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피부를 지키면서 근육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콜라겐 챙겨 먹는 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빠져서 도망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라겐은 무조건 먹어줘야 돼. 그렇죠. 지금 뭐 유진아 씨의 그 미용의 핵심이 바로 저 콜라겐에 대한 인식을 일찍 눈 떴다라고 네. 할 저 수가 있는 걱정이에요. 거죠. 다 따라해갖고 저처럼 다 예뻐지면 어떡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말을 못 읽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게 몸속에서부터 서서히 줄어들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줄어드냐? 30대부터 줄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후가 되면은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40대 이전의 여성에 비교했을 때 왕경 이후의 60대 여성은 피부 콜라겐 함량이 50% 이상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말로만 50%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느낌이 안 오셔서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해 봤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이 20대의 콜라겐. 촘촘하고. 그렇죠. 오른쪽이 50대 콜라겐인데 뭐 정말 구실공사한 것처럼 네, 그러네요. 속이 뻥뻥 비어 있죠. 네. 구멍이 숭숭 숭숭 뚫렸네. 나 있어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는 20대 같은데요. 아직.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음식을 네. 통해서 보충을 해서 빠져나가는 콜라겐을 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드신 게 남자친구인 줄 알았더니 윤광수. 윤광수. 이름 같아. 윤광수. 네, 저희 엄마가 네. 다 가시고 나서 뭐라냐면 아니 저희 엄마 귀가 좀 잘 안 들리시거든요. 야 광수가 누구야? 그걸 언제부터 드셨어요? 저는 한 7년 정도. 7년. 왜냐면 제가 왜 그걸 먹기 시작했냐면 하루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다 팽창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너 뭐 먹어? 그랬더니 너 이거 먹을걸? 그래서 뭔데? 했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콜라겐만 먹었는데 1년째 먹었는데 이렇게 나 이제 그만 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진짜 탱탱이지. 그냥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은 애처럼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콜라겐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콜라겐에 대해서는 근육 얘기를 먼저 드리긴 했지만 피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연구인데요. 만 40세에서 60세까지의 중년 여성분들 32분들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총 12주 동안 콜라겐을 좀 복용을 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얼굴 주름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눈가 주름이랑 팔자 주름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여름철에 자외선 때문에 주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요즘 더 먹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손상이 되는 것 역시도요. 콜라겐 섭취를 통해서 피부 개선을 이룰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번 연구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했어요. 쥐에게 일부러 자외선 손상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12주 동안 콜라겐을 쭉 섭취를 시켰더니 콜라겐을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콜라겐을 섭취한 군에서 쥐 그 피부의 수분 보유량도 늘어났고요. 피부 홍반 지수라고 하는데 자외선 때문에 자극받은 정도를 볼 수 있는 이 홍반 지수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피부에 좋은 게 콜라겐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근육에 좋다. 일단 뭐 콜라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콜라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피부니까 피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몸속에 연결되는 뭐 관절, 연골, 혈관, 근육, 뭐 기타 등등에 다 퍼져 있는 게 콜라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육 속에 콜라겐이 충분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근육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재생, 또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요. 근육이 이렇게 힘을 냈는데도 도움을 줘요. 결과적으로 근육이 힘이 나야 근육이 탄력 있고 탱탱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야지만 몸이 이제 힘도 나고 좀 이렇게 액티브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근육을 지키는 데 콜라겐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몸속에 그래서 근육을 잃지 않고 탄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거 단순히 우리가 뭐 힘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있느냐? 결과적으로 근육 위에 피부가 붙어 있는데 근육이 쑥 빠져버리면은 이걸 지탱하는 힘이 없으니까 피부가 이제 처지죠. 아유. 슬슬 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 처짐, 팔자주름, 그다음에 턱 주위 처짐, 이중턱, 저도 있긴 하지만 코 측면 처짐, 안면 비대칭.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이 먹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외형적인 변화가 바로 이 콜라겐 그 근육이 줄어들면서 생긴다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외형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몸속에 있는 근육 역시도 콜라겐이 줄어들게 되면 탄력을 잃으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하시지만 말로 꺼내지 못하시는 요실금이요. 몸속에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이제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순 노화가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방광 근육 내 안에서도 콜라겐이 빠지면서 얘네들이 더 경화되고 탄력을 잃게 되고요. 또 그 앞에서 이제 요실금 배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광근 역시도 괄약근에서 제대로 조여주는 힘을 못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소변이 조금씩 새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들 역시도 콜라겐의 부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량을 늘리는데도 확실한 도움이 된다. 네, 뭐 그것과 관련된 연구 논문인데요. 지금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근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있는데 2015년에 영국 영양학 저널에 보면
콜라겐 섭취와 근감소증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초기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70대 노인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 그룹에는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를 시키고 다른 한 그룹에는 콜라겐 섭취를 시키지 않았더니 콜라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에서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근력이 8.7 뉴턴미터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자연스럽게 근육이 늘어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평상시에 이제 콜라겐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제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백질 제품과 함께 섭취하시게 되면 근력도 늘어나면서 근육량도 늘어나면서 결과적으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이게 윤광수인가 봐요. 윤광수 씨, 윤광수 씨. 맛 좀 볼까요, 윤광수? 이거는 완샷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콜라겐의 참 물인 거죠. 약간 희석해놓은 시큼한 물? 뭐 이런 느낌. 저만 다 먹었어요. 완샷하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건 안 들어간가요? 상큼한 맛이 있는. 약간 이온 음료 같기도 하고. 네. 여름에 딱 시원하고 좋네요. 또 이제 몸에 좋으니까 먹다 보면 또 먹겠어. 그죠? 이거 그냥 물에 타서 틈틈이 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 콜라겐이요.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똑똑하게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거든요. 미네연의 플러스 원. 콜라겐 똑똑하게 섭취하는 법. 바로 흡수가 잘 되는 콜라겐을 먹어라입니다. 사실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얼마만큼 내 몸에 흡수되고 내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기왕 먹는 콜라겐 몸속에 쏙쏙 흡수가 잘 되기 위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크기가 작은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작은 콜라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흡수가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하면 생각하는 게 돼지 껍데기, 닭발 이런 육류 종류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추출한 걸 육류 콜라겐이라고 하고요. 명태 껍질과 같은 어류에서 추출한 건 어류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콜라겐의 크기를 나타낼 때 보통 달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육류 콜라겐은 3000달톤 정도로 크기가 큰 반면에 어류 콜라겐은 1000달톤이거든요. 이 어류 콜라겐 중에서도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걸 어린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 콜라겐은 500달톤 이하로 크기가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당연히 흡수율이 증가를 하겠죠. 육류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가장 크다고 했잖아요. 사실 많이 먹어도 흡수율이 2%밖에 안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류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2%밖에 흡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자의 크기가 작은 어류 콜라겐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최대 84%까지, 그러니까 40배가 넘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을 선택을 하실 때는 이왕이면 입자가 더 작은 걸 고르시는 게 좋겠죠. 네. 그 정리해보면 육류 콜라겐은 사실 먹으나 마나라는 거고요. 네. 크기가 작은 저분자 어류 콜라겐을 먹어야 되고 또 챙길 게 있나요? 자, 두 번째는요. 콜라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바로 콜라겐과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시는 거거든요. 비타민C? 네, 앞서서도 이제 차윤환 선생님도 몇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콜라겐을 섭취할 때 비타민C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네. 제품에서 좀 섞여서 나오기도 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은 아니고요. 생체에서의 이용률을 높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콜라겐을 먹어서 작은 입자로 흡수를 시켰을 때는 다시 몸에서 쓸 수 있는 콜라겐 형태로 합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조효소가 바로 비타민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콜라겐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는요,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오이나 당근 같이 비타민C가 풍부한 제품과 콜라겐을 함께 드셨을 때 훨씬 더 똑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밖에 섭취할 때 좀 주의할 점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일단 뭐 구입하실 때요, 앞만 보지 마시고 뒤도 좀 보고 구입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뒤에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재료들이 들어갔는지 적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당분들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콜라겐을 흡수하는데 당분이 방해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당분이 없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약처에서는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식품의 원재료부터 시작해서요, 뭐 생산을 하고 제조하고 가공, 유통까지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유해 요소가 없는지를 관리해서 햇섭 마크라는 걸 부여를 해요. 그래서 같은 제품을 고르시더라도 이 마크를 확인하고 고르시면 좀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어류 콜라겐은 생선에서 추출하죠. 그래서 평소에 생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하시는데 주의를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비타민 C하고 같이 먹으라는 거는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네, 네. 여기다가 레몬 같은 거 타면 훨씬 먹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자체로는 그냥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야지 하는데 여기다 레몬을 타는 순간 이거 청량음료 같은 그 아주 개운한 시원한 그런 네, 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상큼하기도 하고요. 예. 네. 오늘 시청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볕이 쨍쨍해질수록 강해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인데요. 피부를 까맣게 태우기도 할 뿐만 아니라 피부 속 콜라겐을 파괴해서 주름을 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또 행복한 아침 게시판을 통해서 당첨자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신데요. 자외선 차단 좀 바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잘 안 발라요. 아니 그게 쌓이면 이제 이상해진다니까. 예. 저는 이렇게 저만의 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실컷 받고 비타민 D 공급하고 집에 가서 콜팩하면 없어지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자외선은 실컷 맞으시고 한 1년 후에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아니 저 지금 한 20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만 더 맞고 오세요. 아니 근데 고집이 있어. 우리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바를게요 하는데 바른다는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래. 왜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냐고 그리고 그런단 왜 말이에요. 자외선 받고 나면 집에 오면 여기 기미가 특히 여기 쪽에 싹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네. 이게 올라왔어? 꿀! 팍!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없어진대요. 지금 자막에 네. 개인적인 차가 있으니까 유진아 씨, 죄송합니다. 유진아 씨, 예, 예. 지금 20대밖에 안 돼서 그래요. 나처럼 50대가 되면 발라야 돼요. 동생 고마워. 자, 여름철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하세요. 한 마디씩만 좀 들을까요? 네. 여름철에는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이제 탈수에 많이 빠지게 되잖아요. 네. 또 피부 건강을 위해서라도 물 충분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네. 저도 여름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말씀드리거든요. 자외선 피하시고 수분 보충 많이 하시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여름하고 싸우지 마세요. 여름하고 잘 어울려서 무사히 넘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유진아 씨도 한 말씀 거들어 주세요. 저 오늘 행복한 아침에 이렇게 행복한 분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밝게 사는 게 가장 큰 비법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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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매일매일 덥긴 더운데 더울 때 아우 더워 이러고 마음이 더워지면 더 덥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 더위도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 수 있어요. 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